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아버님, 장례식 못 갈 것 같아요. 애가 열이 너무 높아요. 전화 한 통, 딸랑. 빈소에는 조문객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픈 애 두고 나오기도 힘들겠지. 그 시간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친구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클럽, 술잔, 웃고 있는 며느리, 아이도 병원도 없었습니다. 상복 차림 그대로 나섰습니다. 정유라, 오늘 시아버지 장례식에 못 간다며 클럽 간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3월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성우와 어머니 김명숙이었습니다. 성우는 35세였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명숙은 63세였습니다.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버지 박준수가 위독했습니다. 65세였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3일 전부터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와 명숙은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족분들과 마지막 인사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죄송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성우야, 아버지 보러 가요. 응.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B-, B-, 심전도 소리였습니다. 침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맨 안쪽 침대에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명숙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울며 불렀습니다. 여보, 나야. 정신 차려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성우도 다가갔습니다. 다른 쪽에 섰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변했습니다. B-, B-, 점점 느려졌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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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멈췄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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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소리만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15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명숙은 통곡했습니다. 여보, 여보, 소리쳤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흘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기계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 1층이었습니다.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무실이었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명숙과 성호는 상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옷이었습니다. 성호는 완장을 찼습니다. 조문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먼저 왔습니다. 명숙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오빠 언니들이었습니다. 분향을 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명숙과 성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조카 괜찮아?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성호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정유라였습니다. 28세였습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전업주부였습니다. 5살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유라야, 나야. 오빠, 무슨 일이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네.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오늘 오전에. 그럼 지금? 응. 지금 빈소야. 병원 장례식장. 알았어요. 빨리 와. 민지도 데리고. 네. 지금 갈게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계속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이었습니다. 모두 왔습니다. 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유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전화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유라야, 왜 안 와? 그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뭐? 민지가 열이 나서. 얼마나? 38도예요. 그럼 엄마한테 맡기고 와. 엄마도 일하러 가셨어요. 그럼 어떡해? 미안해요. 제가 집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성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갈게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빈소 한쪽으로 갔습니다.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유라가 못 온대요. 왜? 민지가 열이 난대요. 그래.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민지 많이 아파? 38도래요. 그래. 걱정되겠다. 네.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빨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장례식 못 가요. 애가 열이 너무 높아요. 며느리 정유라의 전화는 짧고 단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39도요. 계속 올라가요. 병원은 갔어? 지금 가려고요. 그래. 알았어. 죄송해요, 오빠. 괜찮아. 민지 잘 봐. 네. 정말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이해하려 했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친척, 친구, 동료들이었습니다. 모두 왔습니다. 분향하고 절했습니다. 명숙과 성호는 계속 절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유라만 없었습니다. 손녀 민지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여보, 속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못 온대요. 손녀가 아프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궜습니다. 조문객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절을 받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와야 하는데 생각했습니다. 하필 민지가 아프다니. 그날 유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오후 10시가 되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겠지. 민지 치료받느라 바쁘겠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성호는 빈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간이 침대였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명숙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조금 더 주무세요. 괜찮아.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라한테 연락 왔어? 아니요. 그래. 네. 아마 밤새 병원에 있었나 봐요. 민지 많이 아픈가 봐. 그런가 봐요.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왔습니다. 회사 가기 전에 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향하고 절했습니다. 명숙과 성호는 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명숙은 빈소 한쪽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큰 가방이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안을 뒤졌습니다. 아이 옷을 챙겨왔습니다. 손녀 민지 옷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는 옷이었습니다. 혹시 오면 입히려고 생각하며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옷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넣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픈 애 두고 나오기도 힘들겠지.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는 말처럼 낮게 흘렀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한 번쯤은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얼굴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손녀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아프면 유라도 힘들겠지. 39도면 많이 높은 거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유라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민지 상태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바쁠 것 같았습니다. 아이 돌보느라 바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느라 바쁠 것 같았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락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향 냄새와 함께 조용한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명숙은 가끔 울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친척들이 위로했습니다. 명숙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형부 편히 쉬시게 해야죠. 응, 알아.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지로 닦았습니다. 성우는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계속 절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 유라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성우가 몇 번 전화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자동 응답만 나왔습니다. 뚜마이너스. 성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에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민지 치료받느라 바쁜가 보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겠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지가 많이 아픈가? 입원한 건가? 링거라도 맞고 있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 괜찮아? 연락 좀 해줘. 걱정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도 안 떴습니다. 일도 안 떴습니다. 정말 휴대폰이 꺼진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12시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명숙과 성우, 그리고 친척 몇 명이었습니다. 간단히 먹었습니다. 국밥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힘을 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이 계속 왔습니다. 오후 내내 왔습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숙과 성우는 계속 절을 받았습니다. 계속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성우는 다시 유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이었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명숙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나 혼자 두고 계속 울었습니다. 성우는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히 먹었습니다. 김밥과 컵라면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8시쯤이었습니다. 성우는 다시 유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라야, 나야. 오빠, 왜 전화 안 받았어? 미안해요. 병원에서 휴대폰 꺼졌었어요. 민지 어때? 좀 나아졌어요. 입원했어? 아니요. 링거 맞고 왔어요. 다행이다. 네. 내일은 올 수 있어? 글쎄요. 민지 상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죄송해요, 오빠. 괜찮아. 민지 잘 봐.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못 오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오후 10시가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명숙, 성우, 그리고 친척 몇 명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향만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명숙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민지 때문에 못 가서.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오후 11시가 되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문객은 줄었고 이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 성우, 그리고 친척 3명이었습니다. 명숙의 오빠와 언니들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빈소가 조용했습니다. 향만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만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빈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은 피우고 싶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복도 끝에 흡연실이 있었습니다. 가려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성우의 친구였습니다. 이름은 최민우였습니다. 35세였습니다. 성우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회사는 달랐지만 자주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성우야, 민우가 불렀습니다.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민우야,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늦어서 미안. 회사 일 때문에 이제야. 아니야.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많이 힘들지? 응. 좀. 어머니는? 안에 계셔. 가자. 인사드려야지. 잠깐만. 성우가 민우를 멈췄습니다. 왜? 담배 좀 피우고 갈게. 그래. 나도 피울래. 둘은 흡연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환기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후 마이너스하고 내쉬었습니다. 연기가 나왔습니다. 민우도 피웠습니다. 둘은 말없이 피웠습니다.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안 오셨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못 왔어. 왜? 민지가 아파서. 아, 열이 나서 병원 갔대. 그래? 응. 그럼 어쩔 수 없네. 응. 성우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계속 피웠습니다. 민우는 성우를 봤습니다.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담배를 다 피웠습니다. 끄고 나왔습니다. 빈소로 향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성우야. 응? 저기. 왜? 그때 성우의 친구가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빈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명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아, 민우야. 왔구나. 네.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고맙다. 민우는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분향을 했습니다. 향을 집어 불을 붙였습니다. 향로에 꽂았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2번 절했습니다. 깊게 절했습니다. 명숙에게 돌아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다, 민우야. 많이 힘드시죠? 응. 좀. 명숙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성우를 봤습니다. 다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우야, 잠깐 나올래? 응?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밖에서 얘기하자.
성호는 이상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구석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뭔데? 성호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성호야. 응? 이 말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성호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느꼈다. 뭔가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 있나? 아니면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찾았습니다.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친구는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성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성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눈을 가까이 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시끄러운 조명, 음악, 클럽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색이었습니다. 깜빡거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큰 스피커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보였습니다. VIP 테이블 같았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여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유라였습니다. 성호의 아내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클럽 안, 화장이 짙은 얼굴, 손에 들린 술잔. 화장이 진했습니다. 평소의 유라가 아니었습니다. 립스틱이 빨갰습니다. 아이섀도우가 진했습니다. 머리도 풀어내렸습니다. 평소에는 묶고 다녔는데 풀어내렸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짧은 드레스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위스키 같았습니다. 얼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웃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둘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위스키, 보드카, 샴페인이었습니다. 과일 안주도 있었습니다. 파인애플, 포도, 딸기였습니다. 아이도 병원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없었습니다. 5살 딸은 없었습니다. 열이 난다던 딸은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링거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클럽이었습니다. 유라는 클럽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성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찍힌 거야.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응. 언제? 내 후배가 보냈어. 성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배가 오늘 그 클럽에 있었대. 강남에 있는 클럽이야. 유라 봤다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야. 너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고마워. 성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봤습니다.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유라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00% 유라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정보를 봤습니다. 하단을 봤습니다.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15분이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45분 전이었습니다. 지금이 오후 11시였으니까 45분 전이었습니다. 이게 오늘이야? 응. 방금? 응. 1시간도 안 됐어. 성우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떨렸습니다. 계속 떨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악몽 같았습니다. 유라가 거짓말을? 아이가 아프다고? 39도라고? 병원 간다고? 그런데 클럽에 술 마시고 웃고 즐기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성우야, 괜찮아? 민우가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응, 미안.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아니야. 고마워.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성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성우는 몰랐습니다. 민우도 몰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성우 어깨 너머로 봤습니다. 화면이 보였습니다. 유라가 보였습니다. 클럽에서 웃고 있는 유라가 보였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는 유라가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즐기고 있는 유라가 보였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조용히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10초쯤 봤습니다. 20초쯤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성우는 어머니가 뒤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봤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봤어. 엄마, 가봐. 네, 지금 가봐. 명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확인해. 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에게 돌려줬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응. 클럽이 어디래? 강남. 청담동 쪽. 알았어. 성우는 돌아섰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빈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숙과 민우가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셋이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로비였습니다. 성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거의 뛰었습니다. 명숙도 따라왔습니다. 민우도 따라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형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성우의 차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상복 차림 그대로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벗지 않았습니다. 벗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명숙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상복 입은 아들을 봤습니다.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말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같이 갈게? 응. 내가 운전할게. 고마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키를 민우에게 줬습니다. 민우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마이너스.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로로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오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차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켜진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발라드였습니다. 슬픈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지나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아이가 아프다고. 그런데 클럽에. 나는 여기서. 아버지 장례식인데. 그런데 유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명숙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 장례식에 손녀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클럽에 갔어. 술 마시고
웃고, 즐기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민우는 운전했습니다.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갔습니다. 신호를 잘 지켰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20분쯤 걸렸습니다.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청담동이었습니다. 화려한 거리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많았습니다. 가게가 많았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바, 클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밤인데도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였습니다. 옷을 멋지게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야, 민우가 말했습니다. 앞을 가리켰습니다. 클럽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크게 달려 있었습니다. EDN, 클럽 이름이었습니다. 에덴이었습니다. 클럽 앞에 도착했을 때 음악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길가에 세웠습니다. 잠깐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베이스 소리였습니다. 크게 울렸습니다.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입장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명쯤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은 옷이었습니다.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명숙도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은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내렸습니다. 셋이 클럽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상복 입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상복 입고 왔네? 장례식장에서 온 건가? 왜 여기 와?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었습니다.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입구로 갔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님, 줄 서셔야 합니다. 경비가 말했습니다.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급한 일이에요. 상복을 보고 경비는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성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명숙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민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음악 소리가 확 쏟아졌습니다. 쿵쿵쿵. 엄청 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조명이 화려했습니다. 깜빡거렸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라를 찾았습니다. 1층을 봤습니다. 테이블들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명숙과 민우가 뒤따라왔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VIP 구역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소파가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씩 봤습니다. 테이블을 하나씩 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짧은 검은 드레스였습니다.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라 뒤로 갔습니다. 뒤에 섰습니다. 잠시 후 음악 위로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 음악이 너무 커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유라 어깨를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정유라. 크게 불렀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어깨를 잡은 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남편과 그 뒤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성우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이었습니다.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명숙도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성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유라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활짝 웃고 있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얗게 질렸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떨렸습니다. 오빠,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악몽 같았습니다. 어머니, 명숙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상복 입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차갑게 자신을 보고 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왜 여기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알려줬나? 사진. 누가 사진을?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음악 소리에도 들렸습니다. 민지는 어디 있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열이 난다며? 39도라며? 병원 간다며?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라 친구들이 봤습니다. 2명의 친구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상복 입은 2 사람을 봤습니다.
유라야, 누구야?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상하게 봤습니다. 상복 입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클럽에 상복을 입고 온 사람들을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상복 입고 왔네? 무슨 일이야? 장례식장에서 온 건가? 저 여자 아는 사람인가 봐.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일어나. 성우가 말했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오빠, 일어나라고. 잠깐만. 지금 일어나.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라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순간 확 깼습니다. 성우가 유라 팔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아프게 잡았습니다. 가자. 오빠, 잠깐만. 가자고. 끌었습니다. 유라를 끌었습니다. 앞으로 끌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끌었습니다. 오빠 아파. 닥쳐. 성우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이 뒤따라갔습니다.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유라 친구들은 그냥 봤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라야, 괜찮아?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끌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1층으로 갔습니다. 출구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춤추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상복 입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자를 끌고 가는 남자를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빨리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클럽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3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라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드레스만 입고 있었습니다. 얇은 드레스였습니다. 어깨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오빠, 추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고 갔습니다. 차로 갔습니다. 길가에 세워둔 차로 갔습니다. 민우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갔다 왔구나. 응. 성우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유라를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 오빠, 들어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차에 탔습니다. 비틀거리며 탔습니다. 명숙도 탔습니다. 유라 옆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민우는 운전석에 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유라는 뒷좌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졌습니다. 아이라인이 번졌습니다.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술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미 클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성우가 팔을 잡았을 때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우와 유라의 집이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차 안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라만 조용히 울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성우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 떠올랐습니다. 클럽에서 웃고 있던 유라가 떠올랐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유라가 떠올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12시 30분쯤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모두 내렸습니다. 유라는 비틀거렸습니다. 술이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환해졌습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두고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들어오는 소리에 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 성우야. 왔어? 네. 어머니 와 계셨네요. 명숙을 봤습니다. 네. 명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잘 자고 있어. 열은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열 없었는데? 네. 성우는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멀쩡했어. 유치원도 잘 갔다 왔고. 왜? 아팠어? 아니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를 봤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유라 어머니는 딸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유라야, 왜 그래? 화장이 왜 그래? 화장이 번진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갈게. 늦었다. 네, 감사했어요. 유라 어머니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들어가. 조심히 가세요. 응.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에 셋만 남았습니다. 성우, 유라, 명숙이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성우는 민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복도 불빛으로 봤습니다. 민지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잘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손을 얹어봤습니다. 열이 없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열이 없어. 39도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전부 거짓말이었어. 성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유라의 옷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티셔츠, 바지, 치마,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큰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장 위에 있던 캐리어였습니다. 꺼내서 열었습니다. 옷을 넣었습니다. 방으로 뒤따라왔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짐 싸는 거야. 왜? 나가. 뭐? 집 나가라고. 오빠. 유라는 성호 팔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한 번 실수한 거잖아. 울며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실수?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손을 멈췄습니다. 유라를 봤습니다. 똑바로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야? 오빠, 아이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39도라고 거짓말하고,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클럽 가서 놀고, 술 마시고, 웃고, 즐기고, 이게 실수야?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겨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오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죄송해요. 근데 넌 클럽에서 놀고 있었어. 술 마시고 웃고 즐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호는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유라는 계속 울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유라와 성호를 봤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니, 방에서 말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며느리는 오늘로 끝이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불렀습니다. 명숙을 봤습니다. 죄송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며 빌었습니다. 됐어. 명숙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어머니, 이혼해. 네. 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숙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호랑 이혼해. 어머니, 제발. 안 돼.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넌 우리 며느리 자격이 없어. 어머니, 시아버지 장례식에 거짓말하고 클럽 간 사람. 죄송해요. 그런 사람은 우리 며느리 아니야. 나가. 명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돌아섰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다. 아니, 열린 채였습니다. 성우가 유라를 일으켰습니다.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오빠, 일어나라고. 유라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성우는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현관으로 끌었습니다. 유라를 밀었습니다. 밖으로 밀었습니다. 나가. 오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던졌습니다. 밖으로 던졌습니다. 유라 옆에 떨어졌습니다. 오빠, 제발. 다시는 오지 마. 성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라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캐리어와 함께 남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토요일에 장지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경기도 파주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잠들었습니다. 명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3년 전에 산 아파트였습니다. 성우는 가끔 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도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지 왔네. 명숙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민지는 5살이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명숙의 유일한 손녀였습니다. 소중했습니다. 너무 소중했습니다. 유라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습니다. 유라도 동의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은 성우가 가졌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와 살기로 했습니다. 유라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가끔 민지를 보러 왔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 민지는 어색했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산 지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유라는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금방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놀아줘. 그래, 우리 민지. 뭐하고 놀까? 명숙은 손녀와 놀았습니다. 인형놀이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손녀와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쓰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아침에 피운 향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탔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남았습니다.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래도 진실은 알았어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시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본 모습을 보여줬어요.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눈물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작게 말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속 불렀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나 혼자 두고 가셨어요?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지로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3월 비였습니다. 봄 비였습니다.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이 젖었습니다. 가로수가 젖었습니다. 초록색 잎이 젖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꽃들이 젖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끝과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명숙은 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셨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해요. 성우도 민지도 나도 계속 살아가야 해요. 그날의 음악 소리는 사라지고 클럽의 음악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라의 거짓말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은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잘 가요, 여보. 작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숙였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띠링. 명숙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받습니다. 성호였습니다.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지. 명숙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명숙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성호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아니, 아직.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만들게요. 그래, 고맙다. 성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엄마, 민지야, 밥 먹자. 응.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명숙은 손녀와 아들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셋이서 잘 살아가야지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우와 명숙이 함께 했습니다. 민지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만화를 봤습니다. 웃으며 봤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셋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함께 TV를 봤습니다. 민지는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조용히 내렸습니다. 아름답게 내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는 비였습니다. 슬픔을 씻어내는 비였습니다. 아픔을 씻어내는 비였습니다. 거짓을 씻어내는 비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명숙과 성우와 민지였습니다. 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유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어디 있니?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끌려 나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한번 실수한 거잖아. 실수? 이게 실수야? 우리 집의 며느리는 오늘로 끝이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래도 진실은 알았어요. 밖에서 봄비가 내렸습니다. 손녀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핑계 뒤에 숨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